1000만 원이 생기면 뭐 할까? 1억이 생기면? 아니, 100억이 생기면? 여러분, 솔직히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보셨죠? 거대한 부가 단숨에 내 손에 들어온다면, 대형 아파트, 명품 시계, 럭셔리카, 세계 일주 여행.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과 10년간 인터뷰한 결과 그들 중 97%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단 1분도 낭비할 수 없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며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했던 제 과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 11시, 때론 새벽 2시까지 일하고 겨우 잠들었는데 다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그 지옥 같은 루틴.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매일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감정,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랍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면 더 이상 알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고 꿈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유를 얻은 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부자란 무엇일까요?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란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그럼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라는 건가? 회사 가지 말고 집에서 TV나 보면서 쉬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놀고 먹는다고 착각하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부자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입니다. 스스로 내가 뭘 할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남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바로 부자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호화로운 생활, 비싼 차, 럭셔리한 여행을 떠올립니다. 내가 100억만 있으면 절대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살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아는 부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면서 오히려 매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바빠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다고 말하는 수백억 자산가들도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부자인데 그렇게 바쁘게 살까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시켜서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려는 진정한 이유이며 부자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돈으로 사는 것이죠. 앵거스 캠벨이 쓴 미국인의 행복감이라는 책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는 주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뚜렷한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 집의 크기, 직업, 사회적 지위 등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면밀한 분석 끝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자유와 여유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하고
자기 의지와 다르게 부자유스럽게 무언가에 통제받고 살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공통된 한 가지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유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돈만 있으면 저도 자유롭게 살죠.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일 당장 100억을 준다면 여러분은 뭘 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선 집부터 사야죠. 그리고 차도 사고, 명품도 좀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소비에 관한 것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혹은 100억으로는 부족해요. 한강 뷰 펜트하우스, 자동차 몇 대, 자녀 유학비까지 하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곧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비는 잠시의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소비를 많이 하면 일시적으로 행복도가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소비를 계속할수록 만족을 위해 필요한 소비의 양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결국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면 더 이상 소비를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해지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적당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소득까지는 돈이 증가할수록 행복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복의 소득 상한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상한선은 개인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통해 자유를 찾겠다거나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직장인 분들께요. 여러분께서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었을 때 무엇을 하고 살까? 이것은 제가 많이 고민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돈의 자유가 아니라 시간의 자유를 얻고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할지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희 답은 이것입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간적 자유를 얻었을 때 무엇을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나 관심사를 떠올려 보거나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돈을 받지 않아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돈 한 푼 못 벌어도 재밌고 신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지만 돈 때문에 포기했던 것일 수도 있고, 재능은 없지만 그냥 순수하게 즐거운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즐겁고 재밌게 놀지 않나요?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재미없고 소심해지고 무언가에 무뎌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둬둔 그 무언가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그것을 하기 위해 거꾸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정도까지만 돈을 벌면 됩니다. 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의 자유를 얻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만큼만 벌면 되는 것. 그 금액은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넓은 아파트에 살며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싶은 분에게는 50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에서 소박하게 살며 취미 생활에 집중하고 싶은 분에게는 10억이면 충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5억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 제 지인 중에는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3억을 모아 귀농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주 3일은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소득은 예전에 5분의 1로 줄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넘칩니다. 또 다른 지인은 IT 회사에서 일하며 20억을 모았지만 여전히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팀원들과의 협업에서 오는 즐거움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제는 반드시 일해야 하는 압박감 대신 하고 싶어서 하는 자발성으로 일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충분한 돈의 기준은 개인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행복 방정식을 찾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도 없는 돈을 쫓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이 종종 불행해지는 이유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 재벌 같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고 힘들어하지?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재벌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본인이 바라는 자유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서민인 우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돈의 크기가 각자 다를 뿐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부터 행복이 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행복은 소비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자유가 필요하고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 자체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진 역설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 자체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하나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돈은 무엇을 위해 버는가? 시간을 사기 위해서. 시간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자유롭게 내가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론, 돈을 벌어서 시간을 사고 시간으로 행복을 사는 것. 돈으로 직접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는 시간을 살 뿐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지 못하면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창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성향, 상황, 능력에 따라 다른 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창업은 성공하면 큰 부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는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만 사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자유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자유 숫자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산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은 연간 생활비의 25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생활비가 4천만 원이라면 자유 숫자는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소비와 행복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봉이 1억 원은 되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생활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유 숫자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본업에서의 소득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승진을 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높여 시장 가치를 높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둘째,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부업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투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에 앞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저축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모두 지출해버리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저축하고 그것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많은 재무 전문가들은 소득의 최소 20%는 저축하라고 조언합니다. 처음부터 20%가 어렵다면 5%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돈을 씁니다. 특히 지위 소비, 즉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는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가치 소비에 집중해 보세요. 가치 소비란 정말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돈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침대에 투자하는 것은 매일 밤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줌으로 가치 있는 소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일에 집중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행복을 추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행복을 미루는 습관이 들면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대가 되면 행복해지겠다가 40대가 되면 으로 다시 50대가 되면 으로 계속 미뤄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를 얻은 후에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막연한 욕구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자유를 얻었을 때 무엇을 할지 모르면 오히려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2번째 챕터를 어떻게 써 내려갈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배움의 기쁨을 발견하세요.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여건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있나요? 음악, 미술, 외국어, 요리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둘째, 창작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등 창작 활동은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꼭 전문가 수준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기쁨이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세요. 봉사활동, 멘토링, 지식 공유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깊은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타인을 돕는 행위가 행복감을 크게 증진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넷째,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세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깊은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었다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다섯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도전을 찾으세요.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성공한 부자들의 실제 사례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마인드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생활 방식은 매우 소박합니다. 그는 5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서 3달러짜리 아침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가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투자라는 일 자체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등 여러 기업을 운영하며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주당 80에서 100시간을 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케아의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죽을 때까지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저가 항공편을 이용하고 중고 옷을 사 입었으며 직원들에게 종이의 양면을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삶을 만든다는 철학은 단순히 사업 모토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에게 부는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살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극단적인 성공 사례이므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작은 규모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의 한 지인은 40대 초반에 회사를 매각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고 결국 자신이 정말 관심 있는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은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 자신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악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음악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입은 이전보다 훨씬 적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자의 삶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즉 부자의 마인드셋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능이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둘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부자들은 단기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당장의 소비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더 큰 보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셋째, 책임감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삶과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습니다. 넷째, 네트워크의 힘을 믿습니다. 부자들은 혼자서는 큰 성공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좋은 관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그에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죠. 여섯째, 기회를 찾는 눈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기회를 찾고 그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죠. 일곱째, 행동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중심적 삶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마인드셋입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 서서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적 부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의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유를 얻고 행복해지자라는 원래의 목표가 어느새 그냥 돈을 더 많이 벌자로 변질되는 것이죠.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돈을 위한 노예가 되어 정작 그 돈으로 얻으려 했던 자유와 행복은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충분함의 개념을 명확히 하세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돈은 얼마인지, 그 이상의 돈이 정말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둘째, 정기적으로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모두 희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현재의 행복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돈 이외의 다른 가치들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 관계, 자아실현, 의미 있는 기여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무엇일까요? 100억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행복의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돈, 시간, 행복. 우리는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행복을 삽니다. 돈으로 직접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시간을 사는 중간 매개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해도 지루하지 않고 돈을 받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찾아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계산하세요. 그리고 오직 그 금액만을 목표로 달려가세요. 제 주변의 한 지인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억이 모이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3억을 모았을 때 목표를 5억으로 바꿨죠. 5억을 모았을 때는 10억으로 바꾸고 결국 목표는 계속 바뀌었고 지금은 40억이 있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내가 망한 이유는 돈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같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돈 없이도 행복한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이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